여러분, 2주택자의 보유세 진짜 많이 줍니다. 49.82%니까 절반가량 줄어드는 거죠. 절반가량. 야, 이게 보유세가 한때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주택자 한번 보시자고요.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 5,358만 1,800원을 냈습니다. 강남 대치에 엄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마포에 레미안 프로지오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지금 현행법대로 가면 말입니다. 현행법대로 가면 4,388만 8,800원 정도로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2,202만 5천 원까지 줄어듭니다. 이것이 보면 실제 말입니다. 49.82%가 줄어드는 거예요. 법을 개정해서. 법을 개정 안 했다면 2배 이상 50% 이상 줄어들죠. 50% 이상. 1주택자도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2022년에 잠실 주공 5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1,050만 1,400원을 냈습니다. 1,000만 원대죠. 그런데 2023년 이대로 갈 경우에는 626만 7,500원을 내는데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법이 개정이 되고 나니까 586만 4,300원을 냅니다. 많이 줄어들죠. 2022년 올해 내는 거 대비하면 또 이것도 한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3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주택자는요. 3주택 주택을 더했을 때 금액이 적어도 12억 이하인가요? 12억 이하야 돼야 될 겁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003만 5,800원을 냈는데 이대로 갈 때는 642만 7,800원을 내는 것이 내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307만 8,300원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3주택자는 대전 유성 죽동의 프로지오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역이니까 낮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특히 말입니다. 2주택자의 세금이 올해 내는 거 5,350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는 2,202만 원을 낸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4,388만 원에서 2,202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요. 3주택자 같은 경우 12억이 맞네요. 12억이 맞고요. 공시가격으로는 약 24억 원 정도 됩니다. 24억 원 정도. 세 주택을 합쳤을 때 가격을 24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307만 8,300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저는 거래가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금매 중심으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거의 역대 최악이잖아요. 거래 빙하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빙하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다주택자의 기준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는 2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게다가 3주택조 공시가격으로 따졌을 때 합계가 12억 이하면 이게 또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거 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이게 보유세 다 합쳐보자고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잠실 주공 5단지 82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면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586만 4,3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다 그러면 433만 9,700원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142만 4,600원은 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각각 기준이 바뀌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장기 보유나 연령에 대한 공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렇습니다. 근데 많이 줄어드는 건 줄어듭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예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장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투기 조장한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투기 조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뭐 영끌 오적이라고 해서 집사라 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뭐 영끌 오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돈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부담이 될 거예요. 이자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시장을 임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의 분위기도 깨달을 수 있고 그 시장의 분위기를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집을 살 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갑자기 오늘 나 집 살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사는 곳에 가서 집을 가격을 보면 덥석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계속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친해놔야 되고요. 그러면서 급매물이 나왔을 때 이 가격이면 난 사겠어 하고 덥석 물을 수 있는 가격이 된다면 사야 되는 거죠.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자기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마 규제가 어디까지 해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장의 거래는 좀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거래는 조금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활성화된다.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2주택자의 지금 세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3주택자도 더했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 안 되면 굉장히 세금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에게 투기 조장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실제 현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집을 뭐 수십 채 사고 이런 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요. 단지 저는 제가 사는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아직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뭐 벌어서 아이들 집을 살 때 도와줄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 생각 정도가 저거든요. 도와줄 수는 있겠다. 많이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니까 여러분 제가 뭐 투기 주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장을 냉철하게 뚫어져게 봐라.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